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87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자, 신고 의무자는 매매 또는 교환 계약을 교환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자, 부동산 등에 대한, 자, 부동산 등은 뭐였죠? 부동산 등 토지 건물, 그냥 분양권, 입주권이었죠?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자, 매매입니다. 교환은 해당 없어요. 임대차도 해당 없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이번에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자,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자, 이거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60일로 계약할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작년에 다시 공부했다가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60일이라고 기억할 텐데 이거 30일입니다. 좀 바뀌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보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정정 신청한다. 자, 매도인 매수인의 주소,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됐을 때는 거래 당사자 중 어떻게 돼요? 일방이, 거래 당사자 일방이 어떻게 한다? 일단은 다시 뭘 해야 돼요? 정정 신청한다. 그러니까 일방이 정정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은 일단은 일방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교재가 지금 해설이 조금 잘못된 게 있네요. 자, 일단 거기 보니까 뭐 해설에 보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 당사자 중 해제 등이 확정날부터 이게 내용이 잘못돼 있죠. 자, 이거는 지워주시고, 자, 일단은 정정 신청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정정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있고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니까 정정 신청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주소,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됐을 때는 일단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할 필요 없이요. 그래서 그 3번 부분이 일단 해설이 잘못된 거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4번에 보면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신고인에게 신고인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누락되었다면 보완하게 할 수 있고요. 부정확하다라고 한다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라든가 이거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보면 신고 필증이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거래 당사 또는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 해제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 보면 여기서 보면 일단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자, 봅시다. 계약이 무효, 그 다음에 또 취소 그리고 해제된 경우에 이때 며칠이 나냐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 날짜 30일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자, 두 가지로 갈라져요. 거래 당사자는 해제 등 신고를 어떻게 한다? 하여야 하고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해제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반드시 일단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래 당사자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줬을 때는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안 하면 거래 당사자가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해야 한다. 개업공개사는 할 수 있다. 요거 며칠이네요? 30일이네요.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에 보죠.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자, 매수인은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의 전환사항을 계약처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지에 관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할 수 권리 그리고 며칠이에요? 30일. 자, 일단은 여기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매수인은 신고해야 한다 그랬죠? 매수인은 신고해야 한다 그러는데 매수인은 신고한다 그러면 매수인에게만 의무가 부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기서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매수인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이렇게 해주면 맞는 내용이에요. 좀 조심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 의뢰는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요청이 있건 없건 개업공개사가 중개줬다면 개업공개사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시공청장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매수인, 매도인의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한다. 자, 일단은 공동으로 제출한다. 요게 틀린 거예요. 그 중에서 일방이 제출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 중 1인, 즉 일방이 제출하면 된다. 4번에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거래 당사자 중 다른 1인이 단독으로 해가지고 사유서, 계약서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죠.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 4번 부분이 맞는 내용이고 5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한 후 잔금 지율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정정할 수 있다. 자, 잔금 지급일이 변경됐다면 정정 신청이 아니라 뭐다? 변경 신고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때는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에 관한 신고는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자, 일단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일대 위임장에다가 그 다음에 신분증명서 4번 첨부하면 되겠죠. 2번이 맞아요. 3번에 보면 국토교통장관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래계약에 관한 신고를 전자문서인 신고에 방불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중 1인의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자, 전자문서는 대행하는 것은 전자문서를 일단 못해요. 그거를 이제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래 신고를 전자문서라고 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직접 시장군수처에 내보야 된다. 이건 전자인증 방법에 의한 거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개업공개사 행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전에 대행할 수 있다. 중개보전은 대행 못하죠. 소속공개사만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해제 등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2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경우에 30일에 해제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는 틀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 해제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오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그리고 거래 당사 또는 개업공개사는 거래대금 증여증명서 제출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소속공개사가 할 때는요, 그냥 신고서만 들고 가면 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하지 않습니다. 자,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법률상 거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네요. 1번에 거래 신고를 개업공개사 하는 경우 신고서에는 개업공개사만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는 당연히 개업공개사만이 하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날인할 필요 없습니다. 1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신분증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신고하는 관청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신고관청, 시도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에 거래 신고를 거래 당사자 하는 경우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 공동 제출이 아니라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청장은 신고사항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완 요구할 수 있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계약서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신고서 다시 제출 요구가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공개사가 이를 대행하여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다. 자, 대행할 때는 전자는 못합니다. 직접 방문 신고해줘야 돼요. 자, 6번 문제 보죠.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개업공개사에 의하지 않고 매매계약처를 합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며칠? 30일 이내 공동 신고하죠. 부동산 소재 신고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계약체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부동산 소지 신고에다가 하죠. 자, 그러면 3번에 거래 신고 필증 교부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장관에 보관되는데 신고관청에서는 어디로 보관하냐면 시도지사로. 자, 순서로 따져야 돼요. 신고 결과를 자, 신고관청에는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장관으로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지면 되죠. 자, 그래서 4번이 일단 틀렸고요.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함께 직접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7번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의 신고입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부분이 없죠. 거래 당사자니까 개업 공인중개 사항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없죠. 왜냐하면 개업 공개 사항은 누가 신고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답은 1번. 자, 이거는 신고사항을 모른다더라도 문제만 정확히 보면 돼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면 그러면 개업공개사항은 당연히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8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거래 5번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되죠. 거래 예정 금액. 자, 거래 예정 금액 부분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고 거래 금액이 되는 거죠. 거래 금액.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신고사항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신고사항은 자, 인, 개, 지, 그 다음에 소, 지목, 종면, 그 다음에 실, 조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자입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씩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인,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개, 계약일, 지, 지급일, 소, 소재지, 지번, 지목. 자, 종류, 그 다음에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의 기한, 개업, 공인중개 쓸 때 개업 공개사,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의 기한, 개업, 공인중개 쓸 때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는데, 자, 특히 바로 위에 문제에서 나왔듯이 이 개업공개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줄 때만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 보겠습니다. 요번에 개정됐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는 일단 자, 두 가지입니다. 6억 이상의 주택과 주택법상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또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3억 이상의 주택입니다. 이상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상 주택이라면 자금 조달 서류를 어떻게 하라? 첨부하라 그랬습니다. 첨부하라. 이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세 가지, 일단, 이번에 개정된 거, 여러분들 기본서에도 일단 안 나온 개정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자, 제가 아마, 개정될 거라, 기본 강의할 때 개정될 거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요 개정된 부분이 요거 나온 거예요.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일단, 모든 주택 6억 이상이라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원 이상 주택, 그리고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다가 그거를 증명하는 서류. 자, 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렇게 조달하겠다라고 표시만 적어가지고 하는 건데, 자, 9억 이상의 주택은 그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에다가 그거를 증명하는 서류.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아니면 예금 깨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럼 예금 깼다는 증명 서류를 여기다 첨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여러분들 191페이지에 보면 비읍과 시읍 부분 있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요거는 이렇게 개정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죠. 9번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신고 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분양권 매매, 분양 금액이죠? 당연히 외국 등의 부동산 등을 매수한 경우 부동산 용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목적이 집합 건물인 경우 전용 면적. 자,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그 외 건물은 연면적이게 되죠. 매매 목적은 아파트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동호수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맞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률상 거래 신고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정정 신청 사항을 잘 몰라도, 자,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가 어떤 것인 거라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됐을 때고요. 변경 신고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내용이 변경됐을 때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죠. 주택거래 중도금 지급일 변경, 이건 변경 신고죠.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 잘못됐으니까 정정이죠. 지분 잘못 기재, 정정이죠. 자, 사무소설 잘못 기재, 정정이죠. 잔금질 변경, 이거는 뭐예요? 변경 신고죠. 그러니까 잘 몰라도 잘못과 변경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닌 것은 변경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역과 그 다음에 또 미음, 기역, 미음 2번이죠. 자, 이거는 문제에 대한 센스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분양권과 입주권 얘기하는 거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자, 일단 관리처분계 인가로 인해 입주자로 취득한 지위, 이거는 뭐예요? 입주권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주택법 또는 택지급을 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것도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거래신고 대상은, 자,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 공급계약이면 모두 다 부동산과 관련돼 보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자,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에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국토교통부로 보고한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죠. 그럼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걸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에 보고하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받더라도 거래 신고해야 한다. 자, 허가받아도 거래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허가와 신고는 목적이 달라요. 허가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문제예요? 이거는 목적의 문제죠. 신고는 가격이 문제죠. 자, 그런 것들 조심을 해보시고요. 12번. 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 거래 신고가 면제된다. 허가받아도 거래 신고 하라 그랬죠. 거래 당사자 1인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다른 1인은 단독으로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가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자, 보죠. 거부하죠. 단독으로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 첨부를 합니다. 자,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거부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안 했으니까. 그리고 신고관청에서는 사유서를 보고 단독 신고 사유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청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전자인증 방법에 의하죠. 4번에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서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 만약에 이거 요구하면 500만 원 과태료가 되죠. 그다음에 개업공개서가 거래 신고라는 경우 소속공개사가 어떻게 돼요? 대행할 수 있죠. 그러나 중개보조는 대행 못합니다. 자, 13번 문제 보죠.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거래신고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1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없다. 당연하죠.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했으면 거래 당사자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개업공개사에게만. 자, 그러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처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4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질이 변경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자, 읽어보죠. 다시 한번.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됐을 때, 변경 신고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변경됐을 때 하는 것이죠. 자, 그거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4번이 1다 틀린 거죠. 5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 가격, 중등원적 지급일 이게 다 들어가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이거는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기한, 개업공개사한테 개업공개사, 자금조달계약서, 입주계약서 이거는 6억 이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조성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 그 다음에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상의 주택은 자금조달 증명서를 첨부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14번 보죠.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가격 검증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청장은 이 체계에서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한다 그랬죠. 자, 검증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그럼 3번에 시장군수청장은 가격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요? 세무관세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검증 결과를 통보하던 세무관세장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어떻게 한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5번에 시장군수청장은 필요한 경우 거래계약 검증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가격 조사 선정을 관한 전문성인 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자, 지금 그 가격 검증 시스템, 가격 검증과 관련된 부분을 위탁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돼요? 개업체로부터 며칠? 30일 이렇게 되죠.
자,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죠. 자, 2번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3번에 자, 교환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거래 신고를 개업공개사 하는 경우 신고된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지만 누구 못해요? 중개보조는 못하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한 수 권리 매매에 체결된 경우는 공동으로 어떻게 하라?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자, 다시 대상이 토지, 건축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래 당사자는 공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 보죠.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자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만 적용되며 자, 그 다음에 또 교환이나 임대차 적용되지 않죠. 부동산 때문에 매매 계약 이랬죠. 가격 검증 결과 신고서 누락되는 경우에 보완 요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등이 계약에 의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하지 않는다. 일단 우선이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우선이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계약처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되고 안 하면 500만 원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에 의해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거짓 신고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자, 거짓 신고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이요. 과태료가 되죠. 자, 17번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총실제 거래계약이 나누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된 부동산 대가로서 지급된 합계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동산일 때는 합계액을 기재하죠. 중도금 잔고와 그 지급을 기재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합계액을 기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전 내용은 거래신고에서 신고사항이다. 기재사항이다. 자, 신고사항이면 기재사항이죠. 신고사항 다시 볼까요?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자, 다시 한번 뭐죠?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중도금 잔금의 그 지급일이죠.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게 조건이나 기한,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할 때 개업공개사죠.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약서. 여러분들 그 해설, 자 17번의 해설, 지읒과 이응에 있는 내용 이렇게 바꾸세요. 자, 자금조달 입주계약서는 6억 이상의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이상의 주택,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얼마? 9억 이상이라면 자금조달에 대한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 줘야지만 된다. 자, 그러니까 권리전 내용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죠. 2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 계산에 적대,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그 외에는 연면적 이렇게 되고요. 물건별 거래금액에는 이개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 부동산별 총 실제 거래 가격은 합계액을, 물건별 거래가는 각각 기재합니다.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 위임받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자, 소속공개사가 대행해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률상 개업공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틀린 것은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 거래 지분 비율 기재하죠. 그리고 그건 양쪽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일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거래 대상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서 용도를 일단 적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 종류. 그 다음에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 계산해 적는데 집합 건물은 전용. 그 공용 면적 합산해서 적는다. 집합 건물은 무조건 뭐예요? 전용만 기재합니다. 공용은 빼고요. 물건별 거래금액 난에는 둘 이상 부동산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 부동산별 거래금액 적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 및 상호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자, 개업공개사항도 당연히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자, 19번 보죠. 법령상 거래 신고는 좀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도정법상의 관리처분 인가로 입주로 선정된 집이 도정법상 입주권이죠. 당연히 신고 대상이죠. 자, 공개서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하여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지체 없이 발급하라 그랬죠?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지체 없이 발급한다. 그 다음에 4번에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자리나요? 자, 서명 및 아닙니다. 또는이에요.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을 제출한다. 중개사무소 소재기 아니라 자,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되죠. 4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아마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번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개사 위임받은 소속공개사 제출 대행할 수 있죠. 자, 20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계약이면 총실제 거래계약에 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정한다. 1번이 맞네요. 자, 공급계약 전매계약이라면 물건별 거래계약과 총실제 거래계약에는 부가치세를 포함하고요. 나머지는 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자,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 계산의 적대, 건축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그랬고요. 자, 3번에 자, 일단은 그러면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 건축 면적, 집합 건물은 연면적이 아니죠.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그 외에는 연면적 이렇게 되죠. 3번에 투기과열 지구에서 실제 거래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서 작성상에 해당한다. 자, 투기과열 지구라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설도 고쳐야지만 되죠. 해설도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거는 이제 3번이 틀린 부분인데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투기과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자, 일단은 무조건 여기에서 6억 이상 주택이면 무조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하고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원 이상이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일 때는 자료, 증명서류를 첨부해 준다. 자, 이제 그 3번도 해설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제출한다. 투기일 전에. 자, 일단 요거를 6억 원 이상 주택도 일단 제출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4번에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신고서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 별도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서 작성에 제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거짓 신고한 거죠. 개업공개사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죠. 자, 21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 신고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1번에 외국 법률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업공개사는 거래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히 일단 개업공개사가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개업공개사에게 거짓으로 거래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과태료 대상이죠.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신고의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누락되었거나 그럼 보완하게 할 수 있고요. 자, 신고관청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를 차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의 과태료죠. 자, 22번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기억에 입주권이 매매 대상인 경우 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다. 자, 입주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가치세를 포함하죠. 분양권 입주권은 물건별에는 각각 적고요. 그 다음에 또 총실제 거래액은 합계액 적는 거죠. 종전토지라는 뭐에 대해서 입주권의 경우는 적죠. 계약의 조건을 기한 붙인 경우에 한해서 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빼놓고 다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자, 23번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대상인 계약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인 간의 거래를 개업공개사가 중개줍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누가요? 개업공개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고요. 신고하면. 그리고 또 자, 위임받은 소속공개사가 신고서 제출되는 경우에 신분증명서 보여줘야 되죠. 위임장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일반이 국가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국가 등이 신고하도록 의무하고 있죠. 자, 그러면 5번에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신고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 지금 그 자진신고 대상 있죠. 자진신고 대상은 자, 네 가지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 불응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외의 자료철 요구 불응한 경우, 그리고 자, 거짓으로 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해전 신고한 경우, 자, 네 가지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뭡니까?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의 요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